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정말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집주인이 되면 난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전세를 좀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이 입주장에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존 아파트에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점도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전세를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수를 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직장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전세를 새로 맞춰야 했었거든요. 이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이사를 나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저번 달인 7월 달에 전세 매물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입자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이 아파트가 이제 올해로 2년 차가 되는 새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게 좀 남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이 세입자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자 보수 접수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방문을 해서 하자를 한 번 더 점검하는데 그때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또 이렇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세입자분 받을 때 제가 잔금 치르는 날 이분에게 케이크 선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전세에 살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진짜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인근에도 입주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세 못 맞출까 봐 되게 걱정을 했고 하필이면 그 소장님께서 전세를 다른 부동산에 못 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군데 부동산에만 내놨기 때문에 전세 못 맞출까 봐 정말 너무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전세를 이분 덕분에 전세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시로 분에게 과일을 보낸다든지 감자를 보낸다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좀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전세를 놓게 될 때 이 세입자분과 저의 관계를 세입자분이 갑이고 제가 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분이 내 집에 살아주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특히나 이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새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게 되면 그땐 내가 하자를 이제 신청해서 받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분이 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긴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그런 하자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월세를 살 때 그 전에 사셨던 분이 하자 보수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보통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차까지 이 하자 접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 받을 때 그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화장실 벽에도 금이 다 가 있고 여기저기 그런 하자가 다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집주인이 늦게라도 이렇게 하자 접수한다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 접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는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먹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전세를 줄 때는 진짜 세입자분한테 잘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나서부터 제가 더 세입자분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표현하니까 저희 세입자분들도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전세를 놓을 때는 가장 먼저 했던 게 한 군데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놨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할 때 그때도 소장님이 그 전세 매물을 다른 부동산 못 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첫 투자다 보니까 순진해가지고 소장님 말만 믿고 정말 그렇게 했더니 잔금일 때까지 전세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세를 맞출 때마다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 군데 내놓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집을 보겠다고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세입자분을 구해서 가계약금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일단 전세 매물은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전세 들어올 분이 이 집을 봤는데 정말 집이 깨끗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집주인이 살았던 집인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살다 보면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깨끗한 게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집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자분이 여기 사시면서 정말 깨끗하게 계속 쓰신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좋은 세입자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저는 현재까지는 계속 좋은 세입자분들 만났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세입자분을 또 좋게 만드는 방법은 정말 진정성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분을 존중해 드리고 하면 진짜 이분도 나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세를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집주인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저희한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본인의 엄마랑 같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는 제가 집을 험하게 썼는지 막 보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는 나중에 배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정말 집을 험하게 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진 찍고 뭐 배상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서러웠어요. 일단 제가 그때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저렇게까지 뭐 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정말 나중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집주인이 되면 난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 결심 때문에 제가 정말 세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정말 세입자분에게 잘해야 한다. 저는 그걸 진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요즘에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도 많은 트러블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트러블도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뭐 법에 의해서는 이게 안 된다, 법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그 공감해주고 좀 소통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정말 비싼 선물을 주고 이런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은 선물, 거기에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손편지 하나가 이분들을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는 정말 그래도 내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 좀 더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입자분에게는 처음부터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전세 재계약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이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